이제 구체적으로 네, 기본 원리 처음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니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네,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너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공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 대가로 너는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보면 이 강의를 들으려고 무언가 하나는 포기했어요. 네, 그냥 내가 놀 수도 있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이걸 듣는 거죠. 그럼 이걸 왜 듣는 걸까? 네, 그걸 이제 뒤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뭐 그런 걸로 이제 내가 의사 선택을 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한다. 뭐 이제 그런 걸 뒤에서 합니다.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의 목표는 포기해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서 내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관계를 상충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이때의 가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한정된 나의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때 내 공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네, 그걸 고려할 때 상충관계, 즉 하나는 얻으면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정부로 넘어가 보면 자, 정부가 한정된 자원, 즉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 자, 보면 국방과 댐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국방에 더 돈을 투입할 것인지 댐에 더 투입할 것인지 제가 지금 방금 말을 할 때 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그 얘기는 국방에 더 돈을 쓰면 댐은 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댐을 더 지으면 국방에 돈을 덜 쓴다는 것이죠. 즉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시면 깨끗한 환경이냐 경제성장이냐 우리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성장을 조금 더 주춤하면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더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효율성이냐 형평성입니다. 이 경우는 거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효율성의 정의를 보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보유한 희소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양을 키우는 겁니다.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 그걸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자, 정반대로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이 키워진 파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균등하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없다면 다른 일반 차가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면 효율성은 좀 더 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효율성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평성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내 의사결정, 효율성에 더 치중할 건지 형평성에 더 치중할 건지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하게 되면 하나는 덜 하게 된다는 상충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 원리 2입니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을 단어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회,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보시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있죠. 이때의 이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원리 3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또다시 조건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 밑에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가 완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완전한 정보라고 합니다. 완전한 정보의 반대말은 불완전 정보, 비대칭 정보라고 합니다. 자, 대칭의 정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너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너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너는 모를 경우에 내가 너를 속일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정보가 완전해야 한다. 네, 그것의 반대는 비대칭 정보입니다. 비대칭 정보의 뜻은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거나 너는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런데 정보가 완전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때 한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한계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조금씩 바꾸어 조정한다는 것. 거기에 보면 영어로 marginal change라고 있죠. 한 단위씩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씩 바뀌어 조정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면 만약에 제가 피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피자 한 통이 있을 때에 피자를 하나 더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 계속 변하게 되죠. 피자를 한 조각 먹었을 때, 두 조각 먹었을 때, 세 조각 먹었을 때 각각의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밑에가 보면 한계 편익이라는 말이 있고 한계 비용이 있습니다. 즉 한계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 더죠. 즉 통화를 내가 10분 더 했을 때의 편익과 내가 이 통화를 10분 더 했을 때의 비용 둘 중에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통화를 10분 더 했을 때의 한계 비용이 더 크다. 무엇보다 한계 편익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끊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인 변화, 즉 한 단위 더 변화했을 때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 즉 이득이 손해보다 클 때만 그 대안을 선택해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